바로 백모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가 좀 착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에 왜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 국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권영세가 뭐라고 발언했냐? 친중 반미 더블당, 또 친중 반미 이재명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한참 웃었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오늘 눈알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권영세가 평생 친중 반미라는 용어를 써서 저들을 비판한 것이 최초입니다. 같이 외쳐주세요. 영세야! 영세야! 처음이냐? 친중 반미! 비판한 게 처음이냐?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권영세가 갑자기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처음 한 게 아닐 거예요. 권영세가 왜 착해졌을까요? 우리 때문에 착해진 겁니다. 다시 외쳐주세요. 영세야! 영세야! 착해졌냐? 착해졌냐?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영세야! 영세야! 착해졌냐? 착해졌냐?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권영세가 착해졌다면 지금 오세훈이를 내쳐야 되고 지금 여의도 국힘과 더불당 그 국회의원 빠지단 것들이 모이기만 하면 붕얼붕얼대고 있는 게 개헌입니다. 개헌 논의를 당론으로 중단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때까지 중단이다 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죠? 여기 쓰인 대로 지금 여의도에서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국힘과 이자이밍이 주도하고 있는 더불당이 3-4-5 모여서 이거 여야 구별도 없어요. 제가 직방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매일 낮 매일 저녁 매일 밤 3-4-5에서 지금 음모를 짜고 있는 게 지금 개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개헌 논의식으로 하면은 헌법이 망가져서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먹는 개헌입니다. 그래서 영세는 개헌 논의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영세야! 영세야! 개헌 논의! 개헌 논의! 중단시켜라! 중단시켜라! 영세야! 영세야! 개헌 논의! 개헌 논의! 중단시켜라! 중단시켜라! 예, 월요일날 10시에 헌재가 한덕수 총리를 복귀할 건지 파면할 건지 판결하죠. 아마도 복귀일 겁니다. 거의 99% 복귀일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흐름이고 실제로 엊그저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세훈이를 털었어요. 자, 따라해 주세요. 오세훈 털었다. 오세훈 털어라! 영세 동지 오세훈. 영세 동지 오세훈! 서울지검이 털었다. 서울지검이 털어라! 예, 영세가 좀 춥겠죠. 권영세 오세훈과 잘 놀았습니다. 불과 얼마 안 돼요. 한 열흘 전쯤 되는데 국힘에서 오세훈이가 지방 분권 개헌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나가서 짝짝꿍 맞춘 인물이 권영세와 권성동입니다. 지금 국힘의 사정은 권영세, 권성동, 한동훈, 오세훈입니다. 맞습니다. 예, 쌍권하로 이것이 바로 국힘의 4대 역적입니다. 맞습니까? 이 지방분권주의라고 누가 떠들었었냐? 문재인과 조국이가 떠들었습니다. 원래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분권이라는 컨셉이 없습니다. 왜냐?
지방은 막 제한하고 들어가면 광역도 될 수 있지만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은 자녀분의 방으로도 규정될 수 있어요. 지방 분권이 굉장히 악화되면 자녀분들이 방방마다 주권 없는 사람은 출입금지 이렇게 붙여요. 부모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지방이라는 건 정의할 수가 없어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분권이라는 컨셉이 없습니다. 지방분권주의. 문재인 조국이가 쓴 게 지방분권주의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한층 더 악화시켜서 주민주권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문재인 시절에 지방자치제 앞에 가면 플래카드들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세종시민주권 뭐 이런 식으로. 주민주권,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주민주권이 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이 외국인인 자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지금도 그 외국인 중에 그 등록된 자는 지금도 지방자치 선거를 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정당한 짓인지 아시지만 미국은 주마다 칼라가 다르죠. 뉴욕은 마태기가 완전히 가 있는 좌빨이 지배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 뉴욕에서 한 2, 3년 전에 외국인,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영주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겠다 그랬다가 전국적으로 개쌍욕 쳐서 듣고 뉴욕의 좌빨들이 뒤로 물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뉴욕의 좌빨이 하지도 않는 더 좌빨스러운 짓을 한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진중 매국 좌빨스러운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방선거의 외국인 투표권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조금이라도 정신머리가 있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문재인 조국은 그걸 더 확장해서 지방 분권주의, 주민 주권주의를 떠들었고, 조국이가 감옥에 처박히니까 오세훈이가 그것을 부활시켜서 지방 분권 개헌을 떠들고 있고, 저 권영세와 저 권성동이가 오세훈의 그 같은 친중 종중 매국 행위에 축복의 물결을 부은 추악한 자들입니다. 영세야! 어떡하냐? 네 사랑 오세훈이 자빠져서 공부하겠다. 지방분권 공부하겠다. 지방분권 개헌은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면 저는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첩만이 할 수 있는 소리거나 맞습니다. 혹은 바보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같이 외쳐주세요. 권영세는 오세훈이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는 자리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영세한테 묻습니다. 영세야! 간첩이냐? 바보냐? 영세야! 간첩이냐? 바보냐? 그러면 여의도에서 거론되고 있는 다른 개헌안은 정신이 똑바로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의도에서 거론되고 있는 또 다른 개헌안은 이 의원 내각제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사단 단계 제왕적 국회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 때문입니까? 제왕적 국회입니다. 이 자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1948년부터 얼마나 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삼권 분립 대통령 직선제가 들어온 것은 6.25의 전쟁의 불길에서 국민이 각성해서 1950년에 개판 국회 가지고 안 되니까 1950년 5월달 6.25 직전 선거에서 70%가 무소속이에요. 상당수가 빨갱이고 남노당이고 그 상당수가 남노당
동조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1950년에서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국회, 일대 국회, 재헌국회 다음에 일대 국회는 개판 국회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쟁의 불길 속에서 각성한 민심이 바로 우남 이승만이 제안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제1차 개헌을 오롯이 안아들였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 상권 분립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빠진 나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 뒤져보십시오. 여러분 국사교과서 뒤져보십시오. 그 전쟁의 불길 속에서 그 애절한 국민의 각성을 두고 저들이, 그 역사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부산 정치 파동, 부산 정치 파동, 발췌 개헌, 누더기 개헌, 그렇게 폄훼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신머리가 망가진,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정신머리가 망가진 공화국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 청소해야 됩니다. 이제 청소해야 됩니다. 맞죠?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야말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 여기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1952년 여름에 우남 이승만이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 추진하니까 주한미 대리대사 앨런 라이트너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가 그 당시에 참모총장 이종찬을 부추겨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남을 날리려고 했습니다. 이 자가 20년 후에 오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구솔 역사에서 뭐라 그랬냐. 한국에 꼭두각시든 뭐든 말 잘 듣는 말랑말랑한 정권이 들어와야 한다. 나는 그때 이종찬의 쿠데타를 성공시키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생각한다. 그때 이종찬 쿠데타 찬스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다. 저 지금 하나도 더한 것도 뺀 것도 없어요. 하늘이 내려준 기회, Heaven sent opportunity라고 씁니다. 그렇게 구술했어요. 네 대리대사가 그리고 말랑말랑한 어메너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랑말랑하다는 뜻이거든요. 괴뢰 꼭두각시 팝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952년 대통령 직선제 상권 분립이야말로 그 막강한 미국에 대한 사실상의 독립선언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냥 짐 싸서 도망가고 싶어한 미국을 뒷다리를 붙잡아서 너희 한미동맹에 찬성하지 않으면, 한미 군사동맹을 맺지 않으면 발 못 빼. 너희가 휴전을 하던 말던 우리는 그 휴전 못 받아들여 라고 목숨 걸고 미국의 뒷다리를 잡아서 만든 게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지금 쳐들고 계신 그 깃발을 우리 한국인이 지금도 쳐들게 만든 그 한미동맹의 역사가 바로 그 선배 세대의 52년 대통령 직선제 상권분립이었습니다. 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전후보응을 했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걸 다시 누가 살려냈냐. 4.19가 터지니까 이 친미, 미국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헬도 저기 원칙도 없는 그냥 미국이라 그러면 설설기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 6월 달에 이것을 다시 의원 내각제로 바꿉니다. 선거를, 헌법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 최고회의 끝내고 1962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상권분립 대통령제로 바꾸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담겨진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같이 왕년의 빨갱이 데모 많이 했지만 알아요. 네. 80년대 민주화운동 천만다행이게 메인 슬로건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그것이 87년 6월 항쟁의 마지막 최종 슬로건이었고, 그것이 87년 6.29 선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이 서방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단 제7공화국 지금의 헌법의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에는 크나큰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국회 독재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87년 체제는 신군부와 YS와 DJ의 타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누가 먹든 간에 국회가 대통령 뒷다리를 잡을 수 있게 그런 헌법을 만든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에도 저런 식으로 혹은 대통령 간선제에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국회 권력이 강화되어 있는 헌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어요. 한국만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 3자 타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자 타협 구도는 이미 3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20년 전에 사라졌어요. 지금 신구부 민정개인명 누구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뭐 조턴식던 그 정치거인 YS와 DJ의 대립 구도도 이미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사라졌어요. 돌이켜 보십시오. 그 후에 여소야다 될 때마다 대통령 사냥하기에 나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2월 25일 날 헌재에서 87 체제의 문제를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헌법을 고친다면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를 강화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의원들끼리 나눠먹고 국회 독재를 요구하는 것이 돼야 됩니까? 정자입니다. 정자. 그 맞죠? 따라서 해주세요. 영세야! 상권분립! 영세야! 대통령 직선제! 영세야! 국회 독재 철폐! 정신 차려! 그것이 바로 헌법에 고쳐져야 될 방향입니다. 맞죠? 그런 것은 안 하고 오세훈이가 또 무슨 짓 했냐? 2024년 7월에 오세훈이가 느닷없이 충칭에 가요. 그래서 느닷없이 충칭과 서울 사이의 바이오 산업 협력을 선언합니다. 자, 중국의 바이오 산업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게 중국의 바이오고, 중국의 바이오 산업이라는 건 중국인민해방군의 직할부대 아닙니까? 오세훈이는 서울의 바이오 산업을 중국인민해방군 생화학전의 제2중대로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오세훈이를 싸고돌며 감싸고 있는 권영세는 중국 간첩과 다름없는 존재 아닙니까? 따라서 해주세요. 진중거물 권영세 진중거물 권영세 진중거물 권영세 권영세가 국힘에서 하는 일은 온갖 사고 고치는 놈들, 온갖 배신행위 하는 놈들, 온갖 매국행위 하는 놈들에 대한 거대한 병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의 악의 병풍이 바로 권영세입니다. 따라해주세요. 권영세 타도! 권영세 타도! 권영세 타도! 권영세 타도! 국힘의 모든 악의, 모든 배신의 최종 보호자, 최종 뒷배, 최종 병풍이 바로 권영세입니다. 감사합니다.